2016년 개봉한 이재용 감독, 윤여정 배우의 죽여주는 여자 뇌피셜 분석과 비평 시간입니다. 참 먹먹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할 얘기가 참 많은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왜 이제서야 봤을까요? 바카스 아줌마 소영씨, 혹시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할머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카스 할머니는 종묘와 종로 3가를 중심으로 남산, 이태원 부근까지 활동하는데 화려한 원색 외투에 작은 가방을 메고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가리려 애쓰죠. 그리고 가방에는 바카스 같은 음료와 소주, 담배, 그리고 비아그라 등이 들어있는데 음료 판매를 시작으로 성매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 돈은 보통 3, 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4만 원씩 받는데 젊은이 잘생겼으니까 3만 원만 받을게. 모텔 포함이야. 노인 남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하는 노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이걸 해결해서 돈을 받는 매춘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미화시켜봐도 말만 들어도 불편함이 있죠. 또 돈이 없다고 누구나 몸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이나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평생을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소영씨의 시선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태어나 6, 70년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매춘을 선택해야만 했던 구석으로 몰린 여성 노인들의 이야기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불편한 단면들을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뭐? 아이고 그냥 죽여주게 살아면 뭐하냐. 병이나 걸려갖고 아이고 꼴 좋다 이년. 꺾이다 이년아. 이 써너비치 같은 년. 감독은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소영의 시선으로 불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관조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표현하고자 했죠. 윤여정 배우의 그 연기가 너무나 소영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저는 피지도 않는 담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소영의 인생을 감독이 던진 떡밥을 통해 상상력 조금 더해서 얘기해 볼까요? 종로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죽여주는 여자로 불리우는 소영은 50년생으로 현재 65세, 본명은 양미숙입니다. 전쟁통에 태어나 배움도 짧았고 어릴 때는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 조금 커서는 공장 생활을 하게 되죠. 어느 날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동두천 미군부대 클럽 레나하우스에서 소영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양공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스티븐이라는 미국 흑인 병사를 만나 같이 살았고 아이를 낳아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의 폭력적인 스티븐과는 결국 헤어졌죠. 문제는 아이 아빠가 떠난 후였습니다. 7, 80년대 당시 아빠 없이 흑인 혼혈 아이를 혼자 키우는 클럽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먹고 살기 힘들어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고 이후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룸사롱과 집창촌을 전전하다가 어느새 가진 것 없이 세월은 흘렀고 술집을 전전하며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죽어도 빈병이나 폐지 줍는 일은 못하겠고 결국 5년 전인 60세부터는 종로 일대의 바카스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 재롱볼 환갑의 나이에 말이죠. 일수를 갚으러 갈 때 가끔 보게 되는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것인지 소영의 표정은 먹먹해집니다. 이런 거 왜 만들어? 사랑 얘기 같은 거 해. 사랑 얘기 좋잖아. 러브스토리나 로마의 휴일 같은 거. 그런데 어느 날 몸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받은 돈으로 KFC 가서 닭을 시킵니다. 음료수 빼고.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도와줘도 돼요.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못 도와준다. 여기서 만난 흑인 혼혈의 미국 병사를 보고 자신이 입양 보낸 아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 아픔이 어떨지는 상상이 안 가네요. Your mom Korean? Yes. Where your mom? I don't know where she is. I was adopted when I was a baby. Really? Yeah, my father left when I was a baby, and my mom, she couldn't take care of me, so she put me up for adoption. Or at least that's what I was told. Why? 그래서 민호 엄마를 보며 외국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젊었을 적을 떠올렸고 아빠에게 버림받은 민호를 보며 아들이 생각나 자신도 모르게 민호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절박함의 끝에서 오랫동안 매달려본 경험 없이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윤여정 배우 말고 또 누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정말 뿌리가 깊은 배우 같습니다.
소영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감독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영화 죽여주는 영화의 중의성만큼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 윤계상이 연기한 장애를 가진 성인 피규어 작가 도우는 영화에 언급은 없지만 유추해보면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어 장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소영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며 넉살도 좋습니다. 민호도 잘 돌봐주고요. 주인집 트랜스젠더 티나와 결국은 커플이 될 듯 합니다. 윤계상의 연기는 소영의 어두운 분위기를 잘 커트시켜주며 영화의 조미료 역할을 티나와 함께 톡톡히 해냅니다. 이 다음 영화가 윤계상의 인생영화 범죄도시 장첸입니다. 안아주가 연기한 실제 트랜스젠더 티나, 트랜스젠더 클럽 마담으로 경제적으로는 제일 윤택하죠. 정이 많고 남자도 많고 도훈과도 잠자리를 합니다. 아빠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민호와 필리피노 엄마.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피노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도망가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현재는 4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쁜 새끼들이 4만 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필리핀도 혼혈아이를 혼자 키우는 편모 가정은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글쎄, 필리핀의 그 민호 같은 그 코피너들이 몇만 명이래요. 이제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야. 봐봐. 베트남에서도 많이 싸들려고 왔더니. 그렇지? 아유. 항상 깔끔한 맞춤 양복을 입고 다녀 세비로성이 별명이 된 송노인. 세비로는 일본말로 신사복이라는 뜻이고 영국 런던의 전통 맞춤 정장거리의 이름이 세빌로우입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당당한 신사의 모습이었던 송노인은 뇌졸중으로 대소변마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고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 또는 배신감에 자식들이 있지만 소위 후레자식들과 후레손자들이죠. 소영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청구합니다. 뭐냐고 이게 나 좀 도와줘. 송노인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결국 살인을 하죠. 이때부터 소영은 정말 죽여주는 여자가 되면서 영화는 리듬이 바뀌고 템포도 빨라집니다. 오래된 아파트와 혼자 사는 모습은 가족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재우의 친구 종수. 그러든지 말든지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재우의 제안으로 종수는 소영에게 절벽에서 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소영씨를 데려온 것 같죠? 나쁜 사람. 송노인의 죽음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재우의 부탁이었죠. 말도 안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다니. 재우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식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종수마저 소영씨에게 부탁해 떠나보냈죠. 게다가 남자로서 기능도 못쓰게 되었죠. 이 사회에 필요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에 쓸모를 다한 비참한 마음입니다. 결국 소영을 옆에 두고 자살하죠. 이 죽음은 소영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하죠. 재우는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에 목적이 있었는데 친구를 직접 보낼 수 없어 소영씨에게 살인을 부탁하고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 때문에 소영씨를 이용합니다. 죽은 3명의 노인들은 소영씨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소영은 타인의 절박함에 크게 동요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고독하고 내몰린 삶의 무게를 소영씨는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불안하고 무섭지만 하지만 소영씨는 감정적으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사실 대부분의 캐릭터가 그러하죠. 자기 자식 새끼 버린 쓰레기 의사만 빼면. 민호의 엄마도 실수는 했지만 순리를 따르며 소영에게 감사를 느끼고 민호도 소영을 잘 따르며 엄마를 기다립니다. 다리가 없는 도훈도 항상 밝고 정이 많죠. 티나도 소영을 언니로서 따르고 좋아하고 따뜻합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어둠을 스스로가 빛을 발산하며 그 어둠을 탈피하는 느낌입니다. 감독은 모든 움직임과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빛과 색에 집중했습니다. 화려한 단풍과 원색의 옷들, 레인보우는 성소수자들의 대표 색깔이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송노인의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는 그 빛의 양이 빠지고 색의 농도도 같이 빠집니다. 종수의 죽음에서도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빛과 색은 퇴색돼 가죠. 어머 오빠, 오랜만이야?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이 작은 딸년이 태국 여행을 보내주지 뭐야. 그래 좀 다녀오느라고.
자식을 입양 보내 평생을 아파하는 소영씨 앞에서 막내딸이 태국을 보내줬다며 자랑하는 노인. 하지만 이 노인을 상대로 돈을 벌여야 합니다. 노인에게 몸을 팔고 길이 아닌 곳에 있다가 길로 들어서자마자 즐겁게 단풍놀이 온 또래 아줌마들이 지나갑니다. 저랑 연애하실래요? 연애요? 연애 좋죠. 3명의 죽은 노인들과는 반대되는 캐릭터로 자기 관리에 열심이고 소영을 여성으로 바라보다가 바카스를 꺼내자 실망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성을 돈 주고 사지 않는 건강한 노인입니다. 몸 파는 거냐 이거? 동두천에서 미군을 상대로 같이 일하던 보키를 우연히 만납니다. 저기요, 혹시 미숙언니? 같은 처지였지만 세월이 흐른 오늘 평화롭게 사는 동생에 비해 바카스 아줌마가 된 소영은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소영의 아들과 추억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아픔이 밀려들어 보키와의 만남을 빨리 회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언니 아들 많이 컸겠다. 응, 잘 살아. 미국서 잘 지내. 영화 극초반 산부인과 건물의 커피숍 이름은 신천지입니다. 뭐지? 영화의 계절은 10월달 가을입니다. 민호는 다쳤지만 아프다고 쉽게 얘기 안 하는 상남자였죠. 민호의 가방에서 나온 책은 만화 성경책입니다. Anong gusto mong kainin? 치킨조이는 필리핀 패스트푸드점 졸리비의 히트 상품이죠. 민호의 가족 사진 뒤에 회전목마가 보이시죠? 그런데 영화 중후반부 소영과 민호는 회전목마를 타게 됩니다. 여기에는 민호와 소영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되죠. 아빠에게 버림받은 민호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회전목마의 추억을 소영과 함께 다시 만들고 아이를 입양 보낸 소영에게도 아들처럼 느끼는 민호와의 시간은 다시 없을 추억이 된 것이죠. 소영은 참 단순하면서 복잡한 인물입니다. 살면서 여러 견디기 힘든 아픔들을 자주 많이 깊게 거치면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 처지에 남들을 더 생각하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소영씨. 영화에는 성소수자, 혼혈, 장애, 노인빈곤, 매춘 등 소외계층들의 문제를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약하지도 그렇다고 미화시키지도 않는 그 적당함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여정 배우의 엄청난 영화 미나리보다 죽여주는 여자에 더욱더 마음이 움직이는 건 왜일까요? 분명 그래도 몸을 파냐,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대, 땀 흘려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보호라는 장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공감해보고 지나가는 건 어떨까요?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아무도 진짜 속사정 모르는 거거든. 그냥 다들 거짓말이고 대충 짓거리는 거지.